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외교전쟁. 오늘도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기에 대한 뉴스들 많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외신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뉴스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내일 0시부터 중국의 후베이성을 다녀온 아니면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우리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치가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때요? 글쎄, 저도 익숙치는 않아서 좀 찾아봤는데요. 예. 아마 이런 그 조치가 취해진 전례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사스 또 메르스 등등의 이제 그 전염병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런 조치가 취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전에 미국이나 일본 등등 여러 이제 국가들이 입국 제한 조치를 여러 가지 단계나 이제 정도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취하고 있어서 네. 우리가 아주 이상한 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긴 또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치 취하기 전에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는 국민청원이 60만 원 예. 넘어섰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상당히 관심이 높았던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정부가 고민했던 이유가 있다면서요? 글쎄 아마 제일 그 고민의 주안점은 전염병 확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빨리 확산이 되는 거냐, 그리고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면 과연 그 적절한 수준의 것이 무엇냐. 아마 이런 걸 이제 제일 고민을 했겠죠. 실효성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렇죠. 적절성 같은 것들에 예. 대한 고민들.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제가 이제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절한 수준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가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이제 진정이 될 테니 그 진정이 된 이후에 한중 관계도 고려는 됐겠지만 네. 그게 이제 한간에는 그게 포인트 고려의 포인트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걸로 이제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그것만은 아마 아닐 것 같고요. 예. 그 당장에 이제 전염병 확산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게 뭐냐일 것 같아요. 거기엔 또 아마 이제 중국이 현재 그 방역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가 아마 이런 것도 이제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또 네. 국제적인 차원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어떠한 권고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아마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네. 또 하나 이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특히 이제 WHO가 아마 그런 이제 시각을 갖고서 접근을 하겠습니다만은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고 또 단지 한국과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주 글로벌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그 글로벌한 그 방역 노력에 같이 우리가 협조를 해가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지구적인 사안에 우리 것도 우리의 이익도 지키고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이런 것도 이제 보호를 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확산을 방지할 것이냐 이것도 아마 좀 고려가 강력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금 보면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호주, 몽골, 말레이시아 그리고 가장 먼저 북한까지 네. 지금 이 감염증 관련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특정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한 것도 좀 전례가 찾아보기 힘들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글로벌한 그 전염병에 대한 그 우려가 그만큼 이제 커졌다는 얘기도 될 텐데요. 예. 한편으로는 그 배경에는 그동안 이제 세계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됐던 것도 아마 배경인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 자체가 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을 매개로 한 글로벌 체인이 굉장히 확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부상했다는 것도 또 하나 이제 요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요인인데
최근 들어서 그 어떻게 보면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 또는 자국 이기주의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만연해가는 뭐 그런 국제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의 안전, 자국민의 안전을 물론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그것이 조금 더 우선되는 글로벌한 그 차원에서의 그 보조를 맞추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과 우선을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그 자세도 조금은 그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발표한 조치가 제한적인 입국 금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베이성에 살거나 아니면 후베이성을 다녀간 적이 있는 14일 이내에 그분들의 외국인, 중국인 넘어서서 외국인 전체에게 입국 금지를 하는 조치인데 앞서 시사구말리에서도 뭐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전면적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여행자 전체를 다 전면적 입국 금지 이렇게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일단 정부에서 어제 총리가 발표하신 그 조치를 보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한시의 경우에는 이미 1월 24일 날 다 폐사가 됐고 그래서 따라서 중국인들이 거기서 또는 거기에 이제 있는 분들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또 이미 한 열흘 정도 경과가 돼서 조금 있으면 14일 다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또 후베이성을 다녀온 사람들을 이제 뭐 세 단계로 나눠서 식별을 한다고 그러는데 뭐 여권에 후베이성 다녀왔다는 게 찍히는 건지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식별하고 확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검역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지금 충분히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 또 중국 자체도 그 중국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또 이제 그 철저하게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정말로 딱 맞는 건지 하는 거는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어제 발표가 된 정부의 정책 방침을 보더라도 향후에 이제 확진자가 더 확산이 된다든지 특히 중국 우한이라든지 이런 지역 외에 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확진자로 확인이 된다든지 하면 아마 조금은 더 강력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을 충분히 남겨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15명 확진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체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다 이제 우한시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지역에서 이제 뭐 발병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뭐 상당히 많은 수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발병된 케이스는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선제적인 예방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또 너무 앞서가는 선제적 예방적은 또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상현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외교전쟁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일정이 시작된다고 하죠. 아이오와주 코커스라고 불리는 이 경선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일 아마 우리 시각으로 아마 내일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새벽에 아이오와 코커스라 그래서 이거 좀 유명하게 다뤘었잖아요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11월 초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정당 양대 정당이 이제 공화당 민주당인데 그 각 정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이제 확정을 짓습니다. 근데 그 전당대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주에서 50개 주 전체를 통해서 그 각각의 주에서 선호하는 그 후보들을 뽑는 방식을 이제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주가 이제 바로 아이오와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오와 주에서 누가 이제 이기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초반에 경선에 있어서의 기선을 좀 잡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첫 번째 주에서 첫 번째 이제 경합이죠. 네. 경합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이제 여론의 반향을 얻게 되고 네. 또 그와 동시에 뭐 선거를 위한 기부금 같은 것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예, 뭐 예. 실탄이죠. 소위 말하는 실탄도 많이 챙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게 되면 그 아이오와 경선에서 승리를 한 후보가 실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로 낙점이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아이오와가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만약에 승기를 잡거나 뭔가 이슈를 선점하게 되면 뉴스도 많이 나갈 테니까. 그렇죠. 많은 그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될 것 같고. 그렇죠. 민주당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한 서너 명의 후보들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조 바이든 전 그 부통령이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봐서 한 27% 정도의 그 지지도를 갖고 있다 그러고요. 네. 그 뒤를 굉장히 바싹 쫓아가고 있는 후보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입니다. 예. 샌더스 후보가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선거 기금 그 모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워렌 후보가 있고 또 이제 그 상원 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사우스밴드라고는 인디아나의 한 도시가 있는데 그 시장을 지내고 있는 부티지지라는 후보가 현재 그 눈길을 끄는 그런 후보입니다만 아마도 이제 그 4명의 지금 후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1, 2등 중에서 이제 가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조 바이든하고 버니 샌더스 그렇죠.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 그 대선을 보면은요, 우리는 뭐 표 많이 얻은 사람이 뭐 당선되는 건 뭐 당연한 거지만 거기 또 선거인단이 투표를 그렇습니다. 하게 돼 있고 예. 또 그 선거인단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우세한 데가 다 독식한다고 하고 뭐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미국 선거 제도가 좀 그 우리하고 다른데요. 그 직접 투표를 통해서 그 다수를 득표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선거인단으로 돼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그 경쟁입니다. 네. 그 각 주별로 인구에 따라 가지고 그 선거인단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원 의원 435명에 상원 의원 100명 그리고 워싱턴 DC에 3명 이렇게 이제 다 합쳐가지고 538명의 수가 이제 그 선거인단인데요. 네. 그 선거인단을 이제 주별로 그 인구가 많은 데는 더 많이 인구가 적은 데는 배분을 하는군요. 이렇게 이제 나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주에서 선거를 한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아이오와 주다 좀 이제 이제 코커스가 있을 아이오와 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 후보가 70% 득표를 하고 B 후보가 20% 이렇게 쭉 했다 그러면은 그 A 후보가 70%의 득표를 했지만 그 선거는 그 선거인 아이오와 주에 배정돼 있는 뭐 6명의 선거인단은 다 가져가는 뭐 이런 그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그러니까 전체 직접 투표 수와 그 선거인단을 통해서 얻는 선거인단의 수는 좀 다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2000년도에 있었던 그 부시 후보하고 알 고어 민주당 후보 간의 이제 경선이었는데, 그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당시에 알 고어 후보가 직접 득표에서는 부시 후보를 앞섰지만 선거인단에서는 부시 후보가 당선이 돼서 8년 동안 대통령을 지내는 그런 그 중요한 계기가 됐었죠. 예,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모드로 지금 미국은 들어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현 대통령 트럼프는 지금 탄핵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이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글쎄 뭐 거의 지금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원래는 상원에서 이제 심의를 하면서 심판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새로운 증인을 이제 그
소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증인으로서 이제 가장 유력하게 또 그 민주당이 데려오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존 볼튼 전 네.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요. 그 존 볼튼 보좌관이 이제 최근에 자기 회고록을 썼어요. 예. 아직 출판은 안 되고 3월 달에 나온다 그럽니다만은 이미 그 내용들은 뭐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 스캔들 관련해서 네네. 그 기존의 그 스캔들의 내용이 사실상 맞다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존 볼튼이 이제 증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문제였는데 증인을 부르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투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공화당이 이겨서 네. 안 되게 됐고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앞으로 있을 탄핵 절차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도 알겠습니다. 공화당이 뜻을 관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상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사본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